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연휴 3일째입니다.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각자 기경해서도 연휴 이후에 활기찬 그런 사회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환길 강사님의 유튜버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강의하신 목록을 한편 봤는데요. 전환길 강사님은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대다수의 청년분들에게 한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를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생각을 했죠. 약간의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 그런 부분으로 역사를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전국을 보면서 동시대에 같은 상황을 보고 시각이 좀 많이 차이나는 현상을 좀 보게 되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역사책 속에 써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사실과 사실에 뒷받침하고 있는 의도, 진실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정사, 이조실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기록관이 있잖아요, 보관하는. 대부분이 정사가 많을 거라고 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밝혀지는 야사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전환길 강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면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옆면에서 보고 혹자는 윗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그 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로 이 컵은 모양이 세모다, 네모다, 원이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역사관을
다음 세대한테 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참 많아요. 반성도 물론 하지만, 반성한다고 뭐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속상한 게 많죠. 현실이 버거우니까 지나온 날들이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 가끔은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런 때도 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모여서 사회가 발전하는 또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한길 강사님이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 현 전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들었는데, 강의를 한 48분짜리인가 50분짜리인데 윤 정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의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가 잘못됐고, 젊은 2030 세대가 그러한 생각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노력하겠다? 싸우겠다고 하셨나? 아무튼 자신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시겠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전한길 강사님이, 저는 이념적 베이스, 진영적 베이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의 백그라운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뭐 노사모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강의, 현 전국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반론이죠. 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윤 정권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 좀 실망을 해서 정권을 바꿔보자,
그래서 0.73% 대신 한 24, 5만 명이 더 많아서 국민의 대표가 됐죠. 전 정권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의석수가 103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103석을 총선에서 받았죠. 그 작은 의석수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주 놀랄만한 현상이었죠. 그러면 대통령할 때 국민이 위임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자체도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곳인데, 소수당이지만, 그러면서 여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 대화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국민의 대표라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국회의 구성 상태를 인정을 하고 행정부를 이끌었어야 된다. 국정을. 그리고 본인이 사법 검사라고 하는 사법부의 틀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찰도 그래도 법 쪽에 관련돼서 사법부와 상당히 관련 있는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치적인 중립이 있는 거를 잘 아실 거라는 거죠.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하고 청문회하고 이후에 각 부의 장관들 임명해서 청문회를 다 이렇게 거쳤습니다. 사람이 청렴하고 정말 털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법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그럴 의욕이 있게 이렇게 삶을 이어온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뭐 신호등을 한번 위반할 수도 있고, 또 운전하다가 또는 보행하다가 이사도 뭐 했는데 이게 이게 이제 불법이 의혹이 있을 수도 있죠. 학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잘못은 있었지만 그 부의 운영을 하는데 크게 하자가 없으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그렇게 이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국민들 눈높이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을 하는데 자녀의 학교 생활에 어떠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동의를 해준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기보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비협조적이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만나질 않았고 대화 자체도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들을 다 사법천상에 검찰을 통해서 또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글쎄 그런 말씀 하시나 몰라도 언뜻 제가 알기로 범죄 의혹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대화를 안 하셨고 만나질 않으셨어요. 후보 때 경쟁을 하면서 서로 TV 토론도 하고 유세기간에 도에 넘는 인신공격, 가족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서로 있어요. 그런데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0.73%지만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정권을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그랬으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국무회의를 하면서 행정을 하려다 보니까, 국정을 하려다 보니까 국회에 동의가 없이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쉽진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 보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보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많아요. 그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분들이 입법 국회에서 너무 게을렀다, 정쟁만 하시고 민생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사실 야당도 책임이 있죠. 다수석을 가졌으면 정치적인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도 또 야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윤 정권은 그러한 불편,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급 되시는 분들을 다 수사선상에 놓고 사법 리스크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걸어온 길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길을 몰랐겠어요? 서로 정치적 보복 안 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을 건 정치적으로 풀으셨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저는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그냥 법의 잣대로만 그렇게 가셨고, 자신의 집권당인 여당과 행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셨다. 그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 그런 형평성이 결여된 법의 잣대,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된 게, 그러면 여당이든 윤 정권이든 다수당이 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다수당이 돼서 본인들이 세웠던 국정 철학을 펼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가지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2년 동안. 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민생을 돌보고, 외교 안보, 또 각 분야의 생태계, 의료계나 과학계, 새로운 신산업인 AI 산업, 선열에 대한 보훈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야당하고 대화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국정 철학을 펴나갈 수 있는 다수 의석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냐. 여당하고 윤 정권은. 저는 그러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상 총선에서 다시 108석만 얻으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결 과정,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냐. 거기에 해외 분들도 계셨는데, 사망자 중에. 추도식부터 시작해서 유가족 처리 문제, 진상 문제, 그리고 세계 대회라고 하는 잼버리.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일 동안의 잼버리 기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민낯을 보여줬습니까? 준비가 안 되고, 땅이 철퍽철퍽하고,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물은 안 나오고, 날은 더운데, 차가운 물은 없고, 그늘도 없고, 세계대회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외신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국제대회 행사 능력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보도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외신은. 그런 외신의 보도도 공평하게 하셔야지. 아, 이런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아, 참 투명하구나. 자신들이 참 이렇게 내놓기 어려운 것들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신뢰가 더 있는 거죠. 안 보여주시려고 노력했잖아.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만 봤지.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거 하죠.
체육관에 모여서 K-팝으로 그게 가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5, 6천억이 뭐예요? 기업이 투자한 것까지 하면 몇 조는 들어갔다고 보는 거야. 엑스포 안 됐잖아요. 당연히 엑스포를 세계 나라에서 한국에 유치를 해봐라라고 하겠습니까? 잼버리를 그렇게 파행을 했는데. 그런데 엑스포 유치를 위한다고 한 달에 두세 번씩 해외를 방문한다? 순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도 항상 부인하고. 예비비는 다 해외 방문 예산이 떨어져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세수는 마이너스 나고 결손되고 부족하고 지방에 지자체는 써야 될 걸 못 쓰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가야 될 것까지도 못 쓰고 학교 교육청에 지방교육청에 불용 처리하고 그런 파급 효과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외 순방은 계속 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엑스포 3일 전에 그룹 5대 그룹 4대 그룹 총수들 다 모여놓고 폭탄주 돌리고 다 망가져가지고 외신에 보도되고 엑스포 당일날 대통령이 PT 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진행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국제 행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해외를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한 번에 몇 개국 정상을 만났대요? 기네스북에 오른다고? 그 악수만 하고 10분 동안 얘기해갖고 외교가 됩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ODA 공적 개발 자금 얼마 준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잼버리가 파행돼서 다 외신에서 3일 전에 그렇게 폭탄주를 먹었다. 당일날 PT에도 제 시간이 못 와가지고 다 기다리게 하고 그 전체 나라를 투표할 나라를 그런데 박빙이다. 2차 본선 투표 갈 수 있다. 그 주변의 내각분들도 정말 저는 잘못된 직언을 하신 거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허탈하고 조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야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게 야당이에요? 여당 이중대지? 그 책임을 묻는다고 그 야당이 현 정부를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런 상황은. 그러고 나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냥 던져놓으신 거 아니에요. 총선 3개월 남겨놓고.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응급실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이태원 의료대란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윤정부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 인권 존중의 마음이 있냐?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물어야 되고. 생명을 중시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요. 증언하면 교육부에도 영향이 있으니 교육부하고 상의도 하고, 당장 내년 안 하면 뭐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 마냥. 그리고 R&D 예산 또 그렇게 삭감하시고, 이틀 전에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재가, 과학계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고, 의료계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는 연구개발을 누가 할 거예요? 외국에서 좋은 인재가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국내에 있는 인재마저 내보내면, 그런 정책, 제도 왜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으시냐.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죠. 당연히 국민들도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윤 정부 처음 시작할 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50조 원 받아서 출발했잖아요. 플러스로. 그런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여유있게 출발한 정부가. 그런데 매년 세수 결손나. 올해도 작년에 올해 예측할 때 2.2% 성장할 거를 생각해서 예산을 674조 확정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1.6%, 1.7% 했잖아요. 그럼 0.8%, 0.7%. 0.6%, 0.5%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판단했을 때 세수 결손 얼마나 나갔어요? 500조에서 100조는 날 것 같은데. 관리재정 말고 통합재정. 관리재정으로 하면 100조 넘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속상하면 아스팔트 나가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청년들한테 기회가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야당이 얘기하는 거고, 그게 발목 잡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걸 하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가 조작 의혹, 논문 관련된 부분, 양평고속도로, 명품, 그 다음에 요번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거 관련된 부분, 이 국정에 관여를 하셨잖아. 선출되지 않으신 분. 그러면 국정농단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요? 국정농단. 그런 의혹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다 하자 없다. 기소할 상황이 아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기관이다. 감사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독립기관이다. 대통령실 일개 소속기관입니까? 감사원장이면 국가의전 서열 7위예요, 7위. 그런 분이 대통령을 보좌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자리다. 그걸 들은 국민들이나 야당이 맞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까? 당연히 호되게 호통을 쳐야죠. 그런 것 아니다, 그런 자리 아니다
감사원장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잘못된 거고, 행정부를 또는 대통령을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고 폴란드에 국방 방산을 수출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가, 정말 남지도 않게 해서 입찰이 돼서 우선 협상국으로 됐다. 원전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해외 외신들이 너무 저가로 체코가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라 한국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저렴하길래 그런가. 그거를 당연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알아보는 것이고, 국민들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국민들 중에서도 학계나 산업계 또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다 국민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알아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저가인가 고가인가. 저가면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뭐가 남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목소리 자체도 니들이 뭔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야? 그건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대기업 회장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엑스포 탈락하고 부산민심 달래러 갔을 때 또 5대 그룹 회장들 다 끌고 가가지고 뒤에서 들러리 시켰잖아요. 떡볶이 먹방. 그게 그 모습 하나가 우리나라의 민낯이에요. 정치의 민낯. 이재용 회장 아무리 돈 많고 삼성에 권력 있어도 저 떡볶이 안 갑니다. 못 가야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대기업 회장도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더 많아. 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첫 번째 사람이잖아.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야, 대통령.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런 바탕에서 자유를 얘기하셔야 돼. 근데 그런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국회 무력화 시키자.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유가 침해를 받으니까. 본인 그게 자유입니까? 프리덤이라고 하는 신체적 자유, 리버럴이라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의도를 갖고 행위할 수 있는 리버럴. 그 두 개 다 속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자유야. 그런 자유를 잘못됐다고 하는 야당과 국민들이 당신들은 반공산주의고 반국가고 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유튜브나 태극기를 들고 그 종교 관련된 교조주의적 세력 집단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당과 우리 같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떡볶이 먹방 하는데 굳이 그분들까지 데려가십니까? 재벌 총수가 신산업을 대응하기도 바쁜데 라고 얘기하는 게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게 논평하는 게 야당이 반국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민생을 챙길 수 있게 재벌 총수들은 시간을 너무 그렇게 막 일주일 막 이렇게 하나 일정 잡으려면 많이 바뀌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발목 잡는 거고 반공산주의 전체 세력입니까?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나와서 아스팔트에 있겠어요. 그 추위에. 너무 화나니까 그러는 거야. 광화문에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뭐 이스라엘기까지 있다는데 저는 성조기나 이스라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이념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들고 나오시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표현에 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차가 다니니까 여기까지만 다니세요라고 경찰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거 지키는 게 법 아니에요. 그리고 사법부는 우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 곳은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보호해야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곳입니다.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왜 무력으로 난입하고 부수고 왜 그래요? 그리고 판사가 결정에 내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길 부시고 들어가서 나오라고 외치고 그 나오라고 외쳐서 나오면 어떡하실 건데? 상해를 입히실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원하는 나라예요. 그 힘들이 내려도 응원봉 하나 갖고 눈을 맞으면서 새벽을 맞잖아요. 법원 앞에서 앉으셔가지고 경찰 통제선 하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시면 되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야당은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들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야당과 국민들에 대해서 너네는 죽일 놈들이고 적이고 무찌르야 될 뭐 공산당이에요? 처부수자 공산당이요?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거기 계시죠 이렇게 난입하시고 무력적으로 하신 분들이 뭐 20, 30대가 절반이라고 하시는데 한 60여 명 중에서 구속되신 분 중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과연 소신 갖고 했냐. 본인의 정치적 사상 갖고 있는 정서를 갖고 했느냐. 이용당한 거 아니냐. 그랬다면 그게 속상한 거야.
저는. 구말리 같은 청년들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 그 사람 중에서 제2의 이건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일생을 그냥 완전히 굴절시키고 왜곡시킨 거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 정체성이 자리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왜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비굴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선동하시고, 부추겼었던 분들, 일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이제 피하시려고 하잖아. 법의 잣대에서. 올바름이냐, 그게. 왜 눈만 떠고 해양만 뜨면 못 죽여서 날려요, 서로. 이런 베이스에서 상황을 보자는 거죠. 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논리라면 저는 컵의 앞면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다. 저도 컵의 옆면만 보고 얘기하는 걸까 몰라. 강사님이나 저나 외눈박이 삶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많이는 안 살았어. 강사님보다는 제가 좀 위더라고요. 프로필을 보니까. 옆에서 보고 우에서 보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말 그 실체를 서로 다 본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거지. 그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 했다는 자체가 명분이 저는 명분으로 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리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문제. 국무회의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 그리고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이 행위했던 말, 이거 자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해서는 안 돼. 너무나 위헌적. 국민한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잖아. 다 보도될 내용. 근데 검찰에서 소환조사, 공수처에서 소환조사 합해서 5번인데 안 오셔서 체포영장 한번 갔는데 안 된대. 두 번째 오게 한 게 뭐가 절차상에 하자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하겠다는데 안 나오셨잖아. 그 구치소까지 갔는데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잖아요. 공수처 조사도 불법, 검찰 조사도 불법, 경찰도 뭐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하시죠. 근데 적부심 낸 거 다 10대 빵인가 뭐 몇 대 빵이라면서요. 다 승소한 게 없잖아. 검찰로 넘겨서 구속 기소 한 것도 그게 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돼서 판사가 구속 기소를 한 건데 다. 본인은 헌재에서 재판 받고
어떻게 국군 지구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허락 없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구치소장에 도장을 받아야 되고 공수처에도 알리고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절차가 뭐가 불법이라는 건데. 강사님이 다 불법이라며. 본인이 다 하는 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경호원들한테 공무원으로서는 시켜서는 안 된 그런 행위를 하게 하고 철조망을 쳐요. 그 철조망 누구한테 친 거야? 국민한테 친 거요? 아니면 경호원들 못 나가게 친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 향해서 친 줄 알았어요, 난.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경호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친 것 같아. 아이고, 참. 그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본인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보고했느냐는 얘기요. 국정을. 국가를 장악하려고만 했지. 국민이 장악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이지?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강사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일본한테 사도광산 조건적 예스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등재하게 해줬잖아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 해줬잖아요. 그게 독단이 나는 거야. 그거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고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 제3자 변제, 국민들이 그거 권한 준 겁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게? 과거사 포기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굴종적 외교. 우리가 해외에 투자는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 인프라 20조, 나가면 무조건 영국에 가서도 34조, 그리고 마차 한번 찰스 왕하고 한번 타고, 미국은 얼마나 또 많이 했어요. 한 150조. 이게 지금 이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300조 들 것 같아.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갔지. AI 산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까? 의료 대란을 일으켰지. R&D 예산 감소시켰지.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 형성했습니까? 그 인프라를 형성할 인재들 다 해외로 나가게 했잖아. 예산이 주는데 연구를 어떻게 해요? 그럼 경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해외 나가야지. 우리나라 인적자원들 동남아시아나 유럽 가면 대우 잘 받아요. 석사들도.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라니까? 야당과 지금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계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그거는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란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 국회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절차상 위반입니까? 안 하면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들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강사님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거나 너무 앞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옆, 위, 아래 다 보셔야 된다. 저도 다 못 보지만 강사님도 너무 한 면만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야당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 제기는 좋다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국민들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문제 제기했으면 대안을 얘기를 해야 돼. 정치적으로는 시대정신. 시대정신을 얘기해야 돼. 통합이냐 소통이냐 민족화합이냐, 어떤 시대정신을 얘기를 해야 된다. 세대교체냐, 경제적으로는 풀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하고 미시적인 건 어려워도 일정 부분 현실을 좀 타개할 방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으셔야 돼. 지역화폐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많다 이거지.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 대안을 안 내놓으니까 20, 30대 젊은이들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경화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던 역풍이 부는 거야. 딴지만 건다고. 대안을 얘기하면 그 대안이 합리적이고 실천했을 때 승수 효과가 있어. 1억을 쓰면 10억의 효과가 있어. 그렇게 국민들이 납득하면 다 지지해주지. 젊은이들도 얼마나 영특해요. 저 61살이지만 우리 20, 30대가 얼마나 영특해. 우리보다 더 빨리 한다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잖아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도 문제만 제기하고, 최고위원 한다고 해서 들어보면 다 문제만 제기하는 거야. 대안을 얘기해야 돼. 한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3, 4개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젊은이들 입장,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도층이 무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스탯으로 간다.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당 지지율 역전되거나 대통령 예비 이게 잠룡들 조사하는 거 보고, 아니 국민의힘이 민생에 뭐를 대안을 내놨나? 어떤 노력을 했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했나? 행정부는 매번 거부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더 높지? 야당이 잘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비판만 했지 대안은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 대안이 현실적이어야 된다. 승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전반적인 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왜 20, 30대 중도 성향의 젊은 층이 우경화돼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비판하거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사님은 안면에서만 보셨고 저는 옆면에서만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위아래 다 이렇게 좌우에서 보고 실체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전후관계, 상황에 대한 전후관계를 잘 보고 사실을 얘기하고 그 사실에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진실화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